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핵점 대표 로건 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전날에 큰 하락을 겪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5분은 무조건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을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에코프로의 현재 이 상징성과 함께 제가 특별히 읽어낸 신호, 그 신호로 인해서 목표가 시나리오 얼마까지 가는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분은 반드시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요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료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심으로 인해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우리 주주들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힘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구독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우리 신호, 요 신호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볼 거예요. 이 지금 기업의 차트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계가 있는 기업적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목표가 시나리오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힘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에코프로는 어제 저점을 한번 찍을 뻔했어요. 심리적 지지라인인 10만 원을 사실상 거의 터치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을 터치하지 않고 오늘 6월 24일이죠. 터치 한번 했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반등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세력입니다. 지금 매수 핵점이 떴어요. 이 매수 핵점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헤지펀드 애들이거든요.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입니다. 근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91,100원이라는 저점을 찍지 않고 심리적 저항선인 10만원에서 다시 한번 버텼다라는 것은 에코프로 기업 자체의 밸류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차트가 지금 저점을 사실상 3번을 찍었어요. 근데 이 3번을 찍었는데 이 방향성,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갔어요. 자, 지금 보면 N자형에서 다시 한번 또 꺾는 N자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반등이 나왔으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반등이 나왔으면 여기서 횡보, 그리고 다시 요런 차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스권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박스권. 왜 누가 만들려고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헤지펀드 애들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만들어서 결국 반등을 꾀하는 걸까? 바로 일단 모건 스탠리가 정확히는 JP 모건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이죠. 네. JP 모건 서울에서 사실상 이 에코프로를 제대로 한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에코프로에 대한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이 힘을 실어준 걸 우리는 조금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 사실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 매수 핵점이 뜹니다. 그리고 골드존이 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추세가 꺾이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다시 여기서죠. 여기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도 다시 추세가 꺾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메이저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죠.
이 메이저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소의 거래량보다 최소 3배 이상 들어와야지 발생하는 골드존, 즉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발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10만 원 이상 돌파를 했어요. 자, 결국 이 골드존이라는 것은 매집을 위해서도 추세가 꺾인다고 오히려 그때 매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초상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우려고 할 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현재의 주가를 본다면 골드존이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 매수 신호가 3번이나 떠요. 저점을 만들 때마다 자꾸 매수 핵점이 발생합니다. 이 매수 핵점이 발생했으면 결국 저점에서 매집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힘이 실린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가 방향성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그렸죠? 횡보를 하다가도 나중에 기술적 반등으로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차트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기업적 분석으로 한번 봐야죠. 자, 기업적 분석을 봤을 때 에코프로는 정말 우리가 이미 증명이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점에서 사실상 이 바닥을 다지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오늘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데 성공을 했다면 사실상 개인의 동반 저가 매수 유입이 발생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현재 구간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박스권에서 최소한 목표가라도 달성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기분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안도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6월 중순에 12만원을 넘으면서 이때 단기적인 과열도 발생했어요. 근데 이 과열도 현재 구간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 그러면 해소가 된 상황에서 매집이 발생했고 골드존의 유입이, 메이저 자금의 유입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더 실어줄 것은 바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602억 원이겠죠. 602억 원. 자, 여기서 직전 분기 대비 42배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실적 자체를. 왜냐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품 판가가 오르죠. 판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이 42배나 오를 정도로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의 그린 에코니켈 재련소에 이 친구들이 연결된 거죠. 인도네시아에 이제 정확히는 젠이라 그럽니다. 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젠. 그린 에코니켈 재련소랑 이 에코프로가 연결되면서 사실 편입 효과도 제대로 받으면서 에코프로가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월이죠. 3월에 인터배터리 2026에 나와가지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이 친구들이 정확히 지분 확보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현지 광산 개발을 직접 주도했어요. 여기 요렇게. 그러면서 결국 니켈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완전히 에코프로 안에서 내재화시켰다는 거죠. 외주를 돌린 게 아니라 에코프로 안에서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의 사실상 이 주가는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됐냐라고 한다면 아직도 미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미반영에서 현재의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역시도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구간은 다시 말하지만 과도한 투매 물량이 던져지면서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 신호가 들어왔고 메이저 자금 역시도 계속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목표가를 봤을 때 사실상 10만원 단기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도 이제 매크로 환율이나 수급이 진정되면 그러면 이 친구는 목표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목표가는 제가 선을 그어놨지만 그 목표가는 아마도 15에서 1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15랑 16이 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응책. 이 대응책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누구는 15만 원에 가지고 있고요. 누구는 9만 원에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단가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평단가에 맞춰서 결국 대응 전략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구간에서 내가 다음 스텝으로 나갈 때 어떤 구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에코프로 그리고 평단 그리고 비중 몇 %인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면 될지 확실하게 순차적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방금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는 대응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그럼 도와드려서 과연 이걸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인지.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획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증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 기업에 대한 전망도 말씀드렸고요. 이 전망에 힘을 실어서 목표가까지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는 사실상 우리가 아는 그런 많이 떨어지는 2차전지 소외되었다는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성장성을 가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이었습니다.